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특징주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그리고 마감에 살 종목, 내일장 정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OX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테마주 내에서는 로봇주들이 또 굉장히 강했습니다. 로보티즈, 로보로보, 유진 로봇, 로봇이 들어간 종목들이 다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실내 자율주행 로봇 기대감에 이들 종목 계속 봐야 될까요? 두 분은 들고 가실지 매도하실지 OX 의견 주시죠. 나뉘어졌습니다. 두 분의 팀장님 첫 종목부터 의견이 좀 나뉘어졌는데요. 먼저 김진만 팀장님은 왜 X 의견 주셨는지, 로보티즈의 문제입니까? 로봇 테마에 대한 문제입니까? 사실 외형적 성장을 하기에는 지금은 단순 테마성 이슈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크게 산업이 변한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공시를 받은 것도 이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테마 자체가 그냥 단발성 이슈로 좀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정말 유동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작은 시가총액이 작은 테마성 이슈들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외형적 성장이 가능한 분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제 메타버스 관련 섹터도 결국 고점에서 내려온 이유가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혹은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을 때 있을 유동성 축소가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단순 기대감으로 올랐던 섹터는 단발적인 좀 시세의 마무리가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만약에 양봉을 좀 유지했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더 한 번 정도 상승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일단은 윗꼬리를 많이 남기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X고요. 송하늘 팀장님은 O입니다. 어느 면에서 좋게 보시는지요? 사실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길게 갔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NFT 관련주들은 또 움직이는 것들은 움직여주고 있는데, 물론 단발성 시세에 따라서 주가의 유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또 이럴 때 이제 시장에 아무래도 악재가 다 같이 거쳐지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테마를 이루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O 의견을 드렸는데요. 사실 각자 사업 분야에서 LG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로봇을 원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집중될 수 있는 공략 포인트를 찾으신다면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 전자 쪽으로 지분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서울 지역의 호텔 분야에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좀 더 이루어진다면은 이미 조금 더 우선 협약이 되었던 이 로보티즈가 조금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로보티즈 O 의견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저희가 이 종목을 이슈로 뽑았을 때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간 MPC입니다. 현재 9,470원에 머물러 있고 4거래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한가에 올라가 있는 종목은 또 처리할 때 언제 매도할지 타이밍 보기, 눈치 게임이 들어가거든요.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오로 일치가 되셨어요. 오늘 두 분 과감하시네요. MPC, 저도 찾아보니까 메타버스도 엮여있고 또 오늘은 폐배터리 때문에 상승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강점이 있는 회사인가요? 사실 이제 폐배터리 자체를 이제 쪼개서 이제 거기서 리튬이라든지 망간을 이제 뽑아내는, 수출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 이거를 현대글로비스랑 합작을 해서 물류 허브 쪽으로 관련해서 업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이슈가 되는 와중에 우리 리튬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이제 가격 같은 경우 240%나 상승한 폭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조금 서호주 쪽의 리튬 광산 쪽이나 중국의 리튬 생산하는 공급 업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이 쉽사리 떨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배터리 사업 규모를 늘리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운송 허브로서 이용되는 데 있어서 이미 이제 자리를 매김하고 또 이제 앞으로 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O 의견 드렸습니다. 네, MPC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두 분 모두 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일단은 들고 가자. O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LG이노텍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년 주도주로 LG 이노텍 갈 수 있을까요? 뭐 카메라 모두 여기저기 다 쓰입니다. LG 이노텍 애플의 최애까지 받을 수 있죠.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가운데 O 하나 넣고 싶어요. 숟가락 얹어서. LG 이노텍 최근 주가 흐름도 좋고 정말 증권가 호평이 쏟아지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지금 사도 괜찮아요, 그럼? 일단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네. 고점이라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존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사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체급 자체가 많이 올랐는데 애플카 관련된 이슈를 사실 뜯어보면은 LG 전자나 이제 뭐 마그나 트레인이 전장 사업 분야로 인해서 좀 위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이노텍 부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자율주행차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애플카 관련된 이슈도 다시 한번 순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단순 애플뿐만 아니라 워낙 LG 이노텍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가가 지금 이제 막 적정 평가 구간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체급이 오르려면은 이제 사실 중시상 좀 수급이 좀 더 보탬이 된다면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그렇게 높다고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사실 체급이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오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전에 사실 30만 원대, 29만 원대도 고민을 했지만 결국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정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래도 한 35만 원 이상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단순 지금뿐만 아니라 조정 시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은 내년도까지 봤었을 땐 충분히 LG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부합이 되면서 주가는 조금 더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해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정 시에 계속 모아간다면은 내년에 더 오르지 않겠느냐 두 분의 의견 오로 일치가 되었고요. 장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감의 세 종목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이 오늘 선택한 종목의 키워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확실한 것만 사자. 그리고 수요와 대세인데 도대체 뭐에서 확실한 걸 확인하셨는지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아비코전자, 현대모비스입니다. 아비코전자 무엇이 확실하기에 지금 그렇게 당당한 멘트로 확실한 것만 사자라고 써주셨나요? 일단 내년에 성장세가 확실하게 보이는 섹터만 좀 공략해야지 상대적으로 좀 승률이 높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DDR5 관련주로서 아비코전자가 편입이 되어 있는데 DDR5가 이번 달 12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제 인텔 관련된 CPU 12세대 CPU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원래 초창기 때는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판매량이 좀 저조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율도 잡히고 이제 본격적인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관련 사업들이 많이 오르고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확실한 섹터만 사자. 이제 즉 내년도의 성장이 확실한 DDR5 관련 섹터는 충분히 다뤄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일단은 뭐 아비코전자가 갖고 있던 매력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현재 기판 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텍, 이제 대덕전자, 그다음에 코리아서킷가 기판 주들이 굉장히 시세 분출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된 소켓이죠. 아비코전자는 이제 관련해서 DDR5 관련 파워 인덕터를 내년도 출시 예정인데 이 파워 인덕터는 예전에 이제 DDR5 안에서 소켓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전력을 조금 더 강하게 좋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켓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생산시설 재배치 등으로 인해서 관련된 영업이익이 충분히 더욱더 창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포인트가 조금 더 성장세를 좋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게 내년도 이제 ESG 경영이 계속적으로 좀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많죠. 당연히 페이스북 지금 현재 메타죠. 거기에다 삼성,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IT 공룡들은 이제 서버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서버 센터를 운영할 때는 현재는 DDR4 관련된 컴퓨터를 갖다 놓게 됐는데 이런 서버들이 내년은 좀 고부가가치죠. 이제 좀 저전력으로 많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DDR5가 현재 비싸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과 함께 아비코전자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매수가로는 9,900원, 목표가로는 13,000원, 손절가로는 8,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3,000원, 손절가 8,000원 확실하게 성장이 보이는 종목을 사자. 그래서 아비코전자 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현대모비스가 나왔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현대모비스 1년 내내 못 갔어요 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보자는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송하늘 팀장님이 선택하신 이유는요? 사실 반도체 부족은 지난 8, 9월 정점 찍고서 거의 내려오는 중이고요. 사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제 완성차를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수출을 속도를 낼 예정인데 이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전기차 판매 목표가 100만 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동화 부문 쪽은 이제 구매의 경제를 조금 확보하면서 아무래도 중장기적 수익성을 좀 개선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개발 계획을 현대모비스 측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오트론이랑 같이 함께 반도체 사업 부문을 조금 유기적으로 협업하자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 반도체 부문 쪽에서는 전자제품용이 아무래도 차량용보다는 조금 더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이 차량용 부품에 대한 생산성이 뭐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좀 완화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배 구조 개편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 정의선 회장의 지분은 0.3% 정도의 이제 낮은 지배 구조를 갖고 있고 오히려 현대글로비스 쪽에서는 23%의 좀 강력한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비스 지분 확보를 위해서 뭐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낮은 시점을 좀 공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배 구조를 좀 강화하려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어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 보시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23,700원. 23만 7천 원을 가지고 가고 목표가로는 좀 120선 넘어 27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7만 원, 손절 가격은 23만 7천 원이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죠. 두 분의 종목 이렇게 아비코전자, 현대모비스로 오늘 장을 마무리해 보겠고요. 마지막 동시호가 구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2시부터 상승폭이 더 확대되지는 않았지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0.5% 안팎에서 빨간불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 0.73% 상승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조금은 올랐어요. 1192.3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이탈하지 않았고 오늘 현 선물에서 매수한 게 지수 상승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로 인해서 시장 반도체주가 살려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밤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동시호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